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6주차입니다. 6주차는 노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화에 대한 믿음. 네, 눈이 나빠지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신념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노안이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노안이다. 예. 그럼 나이 들면 다 눈이 나빠져야 되느냐.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초강력 믿음이라서 참 벗기가 힘들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EFT를 관련해서 EFT를 해볼까 합니다. 손날 좀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눈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느끼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정수리. 나이가 들면 모두가 눈에 문제가 생긴다. 눈싸. 그건 당연하지 않나. 눈가. 의사도 사람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눈밑. 너무 당연한 말인데. 코밑. 어떻게 의심하나. 턱. 내 눈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 세고. 정말 내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나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옆구리. 나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자, 다시 정수리에 가서. 그런데 내 눈은 안 늙는다고 믿어서 눈썹. 손해볼 것은 뭐냐? 눈가. 위험해질 것이라도 있나? 눈밑. 의학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있던데. 코밑. 내 눈도 의학적 예외가 되면 안 되나? 턱. 좋아진다고 믿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쇄골. 믿져야 본전인데. 옆구리. 그러니 어쨌든 나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연다. 그 다음에 유회전. 나는 비록 내 눈이 백내장이라서 녹내장이라서 내가 해당하는 눈 질환을 여기 넣으면 됩니다. 원시라서 근시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 나는 백내장이 녹내장이 근시가 원시가 너무 오래되어서 눈의 일부가 된 것 같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되고 심한 문제가 좋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 두드리면서 내 눈은 녹내장이다. 원시다. 눈썹. 내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눈가. 이런다고 좋아질까? 눈밑. 이게 어떤 병인데? 코밑. 얼마나 오래된 병인데? 턱.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쇄골. 정말 낫고 싶은데. 옆구리. 이제 좀 더 잘 보고 싶다. 다시 정수리로 가서 혹 그냥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보면 안 될까? 눈썹.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데 눈가. 의학적 예외가 되면 안 될까? 눈밑. 나는 어쨌든 낫기를 바란다. 코밑. 나는 의학적 예외가 된다. 턱.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쇄골. 밝은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다. 자, 병이 너무 오래되면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죠. 좋아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려면 병이 내 몸의 일부가 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EFT로 다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전 손날 좀 두드리면서 이 병은 노화 때문인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아직 의심스럽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병은 유전이라는데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직면해서 보는 게
꺼려지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자, 정수리에서부터 아직 눈이 좋아지는 게 꺼려진다. 눈썹 한편으로 그닥 잘 보고 싶지 않다. 눈가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두렵다. 눈밑 세상에는 보기 싫은 게 너무 많다. 코밑 세상에는 못 볼 것이 너무 많다. 턱 유전이라는데 될까? 쇄골 하지만 좋아진다고 믿어서 손해볼 건 뭐냐? 옆구리 공술의 공수거인 인생 잃을 게 뭐냐? 다시 정수리 안 돼도 본전 되면 대박인데 눈썹 그냥 한번 새로운 가능성에 눈가 마음을 열어보면 안 될까? 눈빛 나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 코밑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턱 이제 세상이 평화롭게 보인다. 쇄골 이제 세상이 깨끗하게 보인다. 옆구리 눈이 밝아져서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 감사하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회전까지 했고요. 뭐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제 종종 치료하다가 이제 뭐 진찰하다 보면 시력이 나빠질 때 보면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나서 갑자기 시력이 팍 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저도 뭐 이제 뭐 40대 초반이지만 시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제 눈을 보면은 이 입맛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몸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때는 이 오감이 상당히 둔해지거나 아니면 극도로 일부분만 예민해지거나 상당히 감각이 일정하지 않고 과민해지거나 아니면 둔감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게 이제 노화에 대한 믿음인데 이건 참 강력한 믿음이죠. 근데 이제 노화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앨런 랭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 40년 전에 20년 전인지 한 30년 전에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카운트 클락와이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 거꾸로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노화 역전에 대한 실험을 한 책인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노인들 10명 정도를 10명 한 집단을 만들어서 어떤 휴양시설에서 일주일간 보내게 합니다. 근데 다 70대 남자 노인들입니다. 남자 노인들이고 근데 한 노인들은 실험할 당시로 20년 전의 모습을 그 휴양지 20년 전의 모습으로 세트를 만듭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년 전 신문 같은 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지금이 20년 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도 20년 전에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그때 방송을 막 틀어줍니다. 신문도 그때 거 올려놓습니다. 잡지도 그때 거 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건 느끼게 되겠죠. 예. 뭐 우리로 치면 민속박물관에 1970년대 모습 거기 가서 실제로 그때 옷 입고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구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10명의 한 집단은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10명의 노인들은 똑같은 휴양지인데 바로 그 휴양지로 다시 갑니다. 그 실험을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게 하고 또 다른 집단 대조군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거기에 보내긴 하는데 그 세트를 없앱니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세트. 그래서 다시 보내서 일주일간 보내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의 몸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애초에 거기 가기 전에 시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사진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이 두 집단을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그 사진도 다시 찍고,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판정관들에게 그들 사진을 이제 그 모습 일주일 전 사진과 일주일 뒤 사진을 판정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20년 전 세트에서 일주일간 보낸 할아버지들은 심지어 지팡이 짚고 갔다가 지팡이 던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세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판정관들한테 판정해보게 하니까 가기 전보다 한 3년 정도, 평균 3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냥 거기서 일주일간 쉬다 온 노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쉬면서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늙어 보이고, 근력은 뭐 그냥 그대로고, 신체 상태는. 결국 20년 전 배경에서 한 일주일 머무는 것만으로도 노화가 몇 년씩 뒤로 가버린 거죠. 몇 년 젊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렌 랭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노화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적 믿음일 수가 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어디 신문 기사에서 본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직업별로 이제 노화도를 측정한 게 있는데 제일 안 늙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이제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애들하고 있으니까 안 늙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사는 직업, 제일 안 늙고 오래 사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애들 문제가 많이 생겨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히려 빨리 늙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들하고 있으니까 애들 비슷해져 잘 안 늙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심코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요즘 이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요즘 또 믿음과 관련해서 실험 많이 하는 게 플라시보 효과, 영어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가짜약 효과죠. 그러니까 약이 아닌데 약이라고 믿으면 정말 약의 효과가 나는 건데, 그것도 뭐 드라마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얼빈 컷이라는 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플라시보에 관해서 한 30년, 40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BBC 다큐멘터리에서 발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학생들한테 설문지 검사를 합니다. 먼저 니들 원두커피 진하게 타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막 손이 좀 떨려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설문지 검사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걔들한테 커피를 먹이는데 걔들은 몰랐지만 그게 카페인을 뺀 커피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두커피인데 카페인을 뺀 원두커피를 향도 있고 진짜 커피와 똑같죠. 그 애들 앞에서 대학생들한테 실험했는데 학생들 앞에서 뭐 향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이렇게 싹 타서 주니까 애들은 그게 카페인 빠진 커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먹였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신체 반응을 측정했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설문지에 썼던 그 내용 그대로 드러났죠. 어떤 애는 너무 커피가 진해가지고 막 손이 떨려요. 뭐 그러고 어떤 애는 정신이 바짝 서면서 집중력이 올라갔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카페인 반응이 카페인을 먹었다는 생각만으로 신체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예. 그런 실험도 있고. 또 뭐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 뭐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또 재밌는 실험이 있죠. 뭐 거기에 보면 실험 대상자들을 어떤 바에 데리고 갑니다. 술집에. 그리고서는 술을 먹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알코올을 뺀 무알콜인데 술만 맛만 알코올 맛이 나는 음료를 먹입니다. 그리고 술인 줄 알고 다 먹죠. 잠시 뒤에 보니까 다들 취해 있죠. 예. 알코올이 없는데도 술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취해버린 거죠. 예. 뭐 그런 실험도 있고요. 하여튼 뭐 플라시보에 관해서는 뭐 엄청나게 뭐 그 실험들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제가 화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책들하고 자료들 쭉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믿음보다 강력한 치료 수단은 없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관 뭐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 몸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뀝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뇌세포도 바뀝니다. 또 뭐 이것도 이제 BBC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건데, 파킨슨병은 치료법이 없죠. 치료법이 없고 이제 유일한 치료법이 도파민 성분을 이제 약으로 주는 건데, 근데 그게 엄청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그 도파민 제제를 자꾸 복용하다 보면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심리학자가 또 도파민에 대한 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실험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파킨슨 치료제라고 해서 주사를 놔줬죠. 근데 실제 주사 안에 들어있는 거는 생리식염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 파킨슨을 앓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뭐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손이 떨려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그걸 먹고 정말로 파킨슨병이 한 8, 90%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였는데 평소에 전혀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그림까지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원래 파킨슨 환자들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거든요. 근데 생리식염수를 이게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믿고 그 주사를 맞은 것만으로도 뇌는 거기에 반응해서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러면서 파킨슨병이 나은 거죠. 자, 이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바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몸을 그렇게 바꿉니다. 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 자, 요런 그래서 뭐 엘렌 랭어라든지 뭐 이런 얼빈 컷이라든지 온갖 학자들의 연구들이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낸 책, 얼마 전에 낸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의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심신의학과 이제 믿음과 몸의 관련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말을 듣는다. 자, 내 몸은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늙어서 어쩔 수 없다. 뭐 늙으면 다 그렇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